7단원 해야 되는 친구들 7단원 갑시다. 자, 106쪽이야. 106쪽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별게 없어. 106쪽에 나오는 건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얘기인데, 일단 수권이라고 하는 거, 수권은 지구상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지구상의 물 대부분은 바닷물이야, 그지? 해수. 해수는 이제 소금물이잖아, 그지? 물론 이제 모든 바닷물이 다 소금물인 건 아닌데, 자,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소금물이니까 뭐 염수라고도 불러요. 염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해수는 지구상의 전체 물의 거의 97.5%쯤 돼. 97.47%쯤, 그지? 지구상의 물의 97.47%니까 그냥 거의 다야, 거의 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거의 다가 바닷물인 거지. 그럼 나머지 2.5% 정도. 2.5%는 조금이잖아. 그게 육지에 있는 물이에요. 자, 나머지 2.5%. 자, 우리가 이제 육수라고도 부르고, 육지에 있는 물은 이제 소금기가 없지. 그래서 이제 담수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육수는 100% 담수냐? 아닌 애들도 있어. 육지이지만 뭐 소금, 호수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100%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육수의 대부분은 담수인 거지. 100%는 아니야. 자, 그러면 지구상의 물의 2.5%밖에 안 되는 요 조금, 그지? 조금이 육지에 있는데, 이 육지에 있는 물의 4분의 3이 뭐야? 4분의 3이 빙하야. 자, 거의 4분의 3이 빙하야. 그럼 나머지 4분의 1이 뭐야? 나머지 4분의 1이 빙하, 지하수야, 지하수.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쓰고 있는 물 있잖아. 우리가 인간이 쓰는 대부분의 물은 뭐냐면 강물이거든.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는데, 얘는요 0.01%밖에 안 돼. 호수와 하천수를 다 합쳐봐야 얼마? 0.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지, 그지? 진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정말 조금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물이 어떻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물 부족이잖아, 물 부족, 그지? 정말 조금밖에 안 되지. 자, 우리가 이 퍼센티지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순서는 알아야 돼, 그지? 자, 육지에 제일 많은 게 뭐다? 빙하. 빙하는 어디 있나요? 빙하는 대부분 남극이나 북극에 있지? 또 어디 있어? 또 어디 있냐면 높은 산에도 있어. 뭐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1년 내내 안 녹잖아, 그지? 이런 거 이제 고산 빙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남극하고 북극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같이 더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산에 가면 조금 있어. 고산 빙하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극지방에만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렇고, 자, 우리 수자원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얘기할 게 없어. 할 얘기가 없어. 자, 수자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이 수자원이래요. 이 수자원 중에서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뭐가 있냐면 요거, 호수하고 하천수. 호수나 하천수를 그나마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냥 끌어다 쓰면 되니까. 이제 물론 이제 먹을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굳이 먹을 물이 아니라면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희서야? 그치? 멍 때리지 말고. 자, 호수나 하천수를 이제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게 지하수야. 자, 지하수를 이제 깊이 있는 거를 이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서 쓰는데,
뭐 요 정도. 요 정도니까 이제 합치면 이게 몇 퍼센트야? 합쳐서 대략 0.77%. 그래? 지하수가 0.76%잖아. 지하수가 0.76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 0.77% 정도 되겠지? 자, 그나마 요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빙하는 써 못 써? 빙하는 못 써. 왜 못 써?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되잖아. 남극이나 북극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져오는데. 그래서 빙하는 쉽게 쓸 수 있는 물이 아니고요. 바닷물 써 못 써? 바닷물은 소금기 때문에 거의 못 써요. 그 소금기를 날려야 돼. 그지? 그래서 순수한 물만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물은 호수 하천수가 가장 쉽고, 우리 농업용수 이런 거 쓸 때는 뭐 정수할 필요도 없이 호수물 그대로 끌어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호수 하천수가 부족할 때 우리가 지하수를 좀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자, 수자원의 용도를 좀 봐야 되는데, 수자원이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야?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농업용수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호수 같은 거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놨다가, 댐에다 물을 저장해놨다가 농사 짓는데 이렇게 끌어다가 쓴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많은 게 유지용수야. 두 번째로 많은 게 유지용수요. 순서는 알아야 돼.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몰라도 되지만 순서는 알아야 돼. 자, 그럼 유지용수는 뭐냐? 유지용수는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이야. 여기 탄천이 있는데 탄천에 보면 물고기도 큰 거 많이 있거든. 그치? 자, 큰 물고기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고기들 다 죽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한의 물을 유지시켜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중간 이렇게 막아. 중간중간 보를 설치를 해놓으면 물이 보에 걸려서 차올라가지고 넘치지. 또 차올라서 넘치고 차올라서 넘치니까 최소한의 물이 확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물이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을 유지용수. 그러니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인 거지. 유지용수고요. 자, 세 번째로 많은 게 생활용수예요. 생활용수는 인간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데 쓰는 물이 생활용수고, 이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생활용수의 비중이 늘어나요.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만큼 많이 씻고 많이 빨아입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양의 물을 쓰게 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공업용수네. 공장을 돌리는데도 물은 필요하거든. 뭐 냉각수도 필요할 테고 뭐 씻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퍼센티지까지는 안 외우더라도요, 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순서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자, 수자원의 가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 하지만 쓸 수 있는 물량은 어떻게 돼 있어? 제한돼 있지? 그치? 쓸 수 있는 물량은 제한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수자원으로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지금. 우리 이제 마시는 물도 그러고, 우리 수돗물은 다 어디서 오냐면 한강물, 그치? 한강물을 그거를 정수시켜가지고 우리 수돗물로 보내주는 거거든. 자,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수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은 이제 농업용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정수로 안 해도 되지. 인간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것만 쓰다 보니까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우리가 새로운 물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 새로운 물 어떤 걸 확보를 해줘야 되냐면 지하수 개발. 자,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대단히 높아요.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왜 높냐면, 우리 저기도 생수가 하나 있네, 그지? 저 생수 사 먹잖아. 저거 지하수야.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그냥 담아서 파는 거야. 검사는 하지. 세균 검사도 세균 같은 거 있는지, 뭐 안 좋은 물질이 있는지 이런 검사는 이제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깨끗해. 지하수는 거의 대부분 깨끗해요. 왜냐하면 이 흙과 돌 사이에서 다 얘네들 흙하고 돌이 정수 기능을 해. 그래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이 땅속에 흐르는 걸 포올린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지하수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오염된 지하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하수는 그냥 퍼서 바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치가 대단히 높지. 그지? 일단 파는데 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파기만 하면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저렇게 팔아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지하수가 가치가 대단히 높아요. 왜 높냐면 우리가 끌어 쓰잖아? 물을 꺼냈으면 어떻게 돼? 비가 오면 다시 채워져. 굳이 뭐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 비가 오고 나면 다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지. 그럼 그냥 계속 꺼내 쓰기만 하면 되지. 너무 많이만 안 쓰면 돼. 근데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지. 걔네들은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수를 퍼올려서 쓴단 말이야. 근데 너도 나도 지하수를 퍼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끌어올리니까 물이 땅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 물을 다 퍼올리니까 땅이 주저앉아. 그래서 자카르타 이 도시 전체가 주저앉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이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자카르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어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퍼서 쓰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퍼서 쓰고 나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오염되지.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어. 자, 어쨌거나 지하수는요 대단히 가치가 높다. 왜? 깨끗해. 바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쓴 만큼 어떻게 돼? 비가 오면 채워져. 그지? 그래서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대단히 높고. 자, 이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물을 좀 확보해야 될 때 댐을 건설하거나 호수를 건설을 해서 호수를 만들어서 인공호수 같은 거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면 농업용수 같은 거로 이제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사우디나 이런 지역들 있잖아. 얘네들은 그냥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지, 그죠? 땅 조금만 파면 석유가 나와. 그러니까 되게 축복받은 애들이지. 남들은 땅 석유 한번 팔려면 막 몇백억씩 들여서 땅을 파가지고 석유가 안 나오고 여기가 아닌가 하면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냥 땅만 조금 파면 석유가 막 나와. 대신에 뭐가 없어? 물이 없어. 석유는 막 펑펑 나는데 물이 없어서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동네야.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도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바다의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면 돼. 이거를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수를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꿔주는 시설인데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 시설 자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걸 유지하는 데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 정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쓸 수 없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 바닷물을 만드느니 바닷물을 담수화로 하느니 그냥 지하수를 더 개발하고 댐을 더 만드는 게 낫어. 훨씬 싸. 근데 중동 지역은 그런 선택지가 없잖아. 그냥 무조건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꿔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해수를 담수화시키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해수 담수화 시설은. 자, 그리고 뭐 물을 절약하래요.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뭐 빗물 모아서 쓰고 빨래 모아서 세탁하고 양치나 설거지 할 때 수도꼭지 잠그고 하래. 자, 넘어갑시다. 여기 끝. 여기는 내용이 이게 다야.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해수의 온도 가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할 얘기가 좀 나오지. 자, 해수의 온도인데 이제 두 가지 온도가 나와. 바다의 표면, 표층이지 표층. 표면의 온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속의 온도가 나와요. 두 가지. 자, 표층수온. 바다 표면의 온도, 표층수온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어느 지역이야? 적도 쪽이 제일 뜨겁지. 그지? 지구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 여기에 적도. 그지? 적도가 제일 뜨겁지? 그리고 적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기온이 낮아져.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그지? 우리는 적도를 저위도라고 하고요. 극지방을 고위도라고 그래. 여기도 고위도야. 그러니까 위도로 따지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야. 그래서 고위도인 거야. 여기도 90도. 뭐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적도 쪽은 뜨거워.
근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가워. 그지? 그럼 당연히 물의 온도도 어떻게 했어? 이 지역 자체가 뜨거우니까 물의 온도도 뜨거워. 그럼 극지방으로 갈수록 물의 온도가 어떻게 돼? 차가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극지방에 가까워지면 바다가 얼기도 한다고 했잖아. 러시아 같은 거. 자,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적도가 뜨겁냐? 왜 적도가 뜨겁겠어? 승표야, 왜 적도가 뜨거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 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왜 많이 도달하냐고. 그걸 알아야지. 네? 그걸 알아야지. 그 상고에 집중이 왜 집중되냐고. 범위가 좁아서 그러니까 왜 범위가 좁냐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왜? 쌤이 설명하세요. 내가 설명해야 돼? 자, 적도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도달하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왜 에너지 밀도가 높냐면 지구가 둥글어서 그래요.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태양빛이 올 거야. 이만큼의 태양빛이 온다고 봐봐. 이만큼의 태양빛이 이렇게 도달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치잖아. 그지? 근데 이게 같은 양의 태양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같은 양의 태양빛이 왔을 때, 같은 양의 태양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비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폭이 이만큼인데 여기는 폭이 더 넓지. 그치? 같은 양의 태양빛이 여기는 퍼지는 거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여기는 태양빛이 집중돼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서 있지, 그치?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기가 지평선이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봐봐. 태양이 어디 있냐면 얘네들은 태양이 머리 위에가 있어. 이렇게. 머리 위에 태양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머리 꼭대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땅이 여기인데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으로부터 이렇게 올려다보면 태양이 이만큼만 보면 태양이 있는 거야. 그지? 태양의 고도가 낮은 거지. 그지?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 태양의 고도가 낮으면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래서 해 뜰 때 봐봐. 해 뜰 때 뜨거워? 안 뜨겁지. 해 질 때 뜨거워? 안 뜨겁지. 같은 태양인데도 해 뜰 때, 해 질 때는 안 뜨거워. 낮 12시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는 뜨거워. 그지?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에너지 밀도가 커져요. 적도가 그렇다고. 적도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야. 고도가 높아서. 그지?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 그러니까 적도가 뜨거워. 자, 극지방은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그래서 추워. 그지?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밀도는 점점 낮아지면서 추워진다고. 그러면 이게 땅만 그러겠냐고. 바다도 똑같다고. 바다도 적도 쪽 바다가 제일 뜨거워. 그래서 제일 따뜻해. 그리고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바닷물도 차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층수온은 우리가 지구의 이 가로선을 뭐라고 부르니? 지구의 가로선을 위도라고 부르지. 세로선은 경도고 가로선은 위도야. 그래서 표층수온은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게 표층수온이에요. 응? 자, 거기 그림 봐봐. 그림 보니까 적도 쪽이 뭐 28.5도에서 좀 시뻘겋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니까 25도, 20도 이러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지? 그리고 더 올라가니까 15도, 10도 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위도하고 대체로 나란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지? 자, 표층수온은 왜 위도하고 나란하게 나타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때문에 그래. 자, 뭐 당연한 얘기 나오네.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높다, 수온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심층수온 가봅시다. 이제 바닷속. 바닷속은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연직수온이라고 했지? 연직수온 분포. 그러니까 이거 바닷속이야, 바닷속. 자, 보면은 바닷속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이렇게 바다의 표층이에요.
바다 표층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깊이. 자, 여기가 깊이야.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깊어지고 있어. 그러면 자, 바닷물의 온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따뜻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쭉 들어가면서 어디가 제일 따뜻하겠어? 햇빛을 많이 받는 가장 위에가 제일 따뜻한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한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적게 도달하지? 햇빛이 적게 도달하게 되면 지호야 자는 거 아니지? 햇빛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돼.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자, 여기쯤 도달하니까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햇빛의 영향을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햇빛 때문에. 햇빛을 위에는 햇빛을 많이 받고 밑으로 갈수록 햇빛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지금. 그지? 그리고 여기는 아예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장 차가운 바다야. 심해. 대략 한 4도쯤 돼 여기가. 자, 여기가 한 4도 정도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요 윗부분을 보니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근데 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냐면 섞이는 거야. 왜 섞이냐면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거든. 파도가 치니까 막 섞이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이 물이 이렇게 섞이는 거야. 섞이니까 위나 아래나 온도가 똑같지. 그치? 자, 우리는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그래. 혼합층. 혼합층은요,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지. 원인이 뭐라고? 혼합층의 원인이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바람이 원인이야. 그러면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지. 그럼 바람이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 자, 여기 적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중위도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도위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저위도, 적도. 중위도는 이제 우리나라 근처가 이제 중위도지. 여기가 이제 고위도, 극지방. 이렇게 봤을 때 바람이 제일 강한 지역은 중위도예요. 적도 쪽에는 바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극지방은 바다가 없지. 육지지, 그지?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가장 발달하는 데가 혼합층이야. 왜? 중위도의 바람이 제일 세다고. 그지? 자,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도 받고 햇빛의 영향도 받아. 바람과 햇빛의 영향을 모두 받는 데가 혼합층이야.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게 중위도의 발달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중위도의 발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그치? 수온이 확 내려가는데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 여기까지 햇빛이 들어와. 근데 바람의 영향은 안 받아. 그러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수온 약층은요, 더 이상 바람의 영향은 받지 않아. 바람은 들어오지 않지만, 섞이지 않지만 뭐의 영향은 계속 받고 있어? 햇빛의 영향은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햇빛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온도가 쫙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나마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햇빛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심해층은 바람도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와. 햇빛이 1도 안 들어와. 완전 깜깜해.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1년 내내 차가운 바다야. 계절 변화가 없어. 여기는 한여름에도 4도. 어차피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추운 겨울에도 4도.
그냥 1년 365일 4도씨야. 그래서 계절 변화가 없어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층으로 나타나는 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혼합층은 어떨 때 제일 발달한다고요? 혼합층은 어떨 때 제일 발달한다고? 바람이 강할수록 발달한다고.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 때 발달을 해. 그제? 그래서 어디서 발달했다고? 우리나라 주변인 중위도가 발달한다고. 자, 수온 약층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발달해. 자, 수온 약층은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 한 20도쯤 된다고 할까? 그럼 20도에서 내려가면 4도까지 내려가야 되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어떤 바다가 30도였어. 30도에서도 결국 내려가는 건 4도까지만 내려가야 되거든? 뭐 어디서 발달하냐면 더운 지역에서 발달해. 자, 그래서 수온 약층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달을 해요. 그럼 온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였어 아까? 적도. 그치? 적도 쪽이 덥잖아. 그 적도 쪽에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저위도에 주로 발달을 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은 저위도에 발달하고. 그리고 심해층은 차갑잖아. 그치? 얘는 차가울수록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도에 발달해.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그냥 거기는 다 추워. 그냥 위에도 아래도 다 추워. 그래서 얘는 고위도에 발달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발달되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지. 자, 여기가 이제 적도고요. 여기가 중위도고 여기가 고위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한 30도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38도쯤 되지? 37도쯤 되니까 중위도. 여기가 이제 60도. 60도가 넘어가면 고위도야. 이쪽 넘어가면 극지방이지? 여기 90도 극지방. 이렇게 됐을 때 혼합층은요 이렇게 발달을 해요. 이렇게 혼합층은 이렇게 발달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달해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은 이 지역이잖아. 그치? 여기가 제일 두껍게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위도란 말이야. 중위도에 혼합층이 발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이렇게 발달을 해요. 자, 그래서 수온 약층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더운 적도 지방이 여기가 제일 두껍게 나타나지. 그치? 자, 얘는 수온 약층이야. 수온 약층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다 심해층인 거야. 심해층. 그러니까 60도 넘어가면 여기도 다 심해야. 그냥 심해층하고 똑같다고. 4도. 여기도 다 4도인 거야. 1년 내내. 그리고 극지방 올라가면 겨울에도 춥고 얼고 여름에도 얼고 다 온다고. 그냥 추워요. 여기까지가 다 심해층. 이런 그래프가 옆에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114쪽에 염분 갑시다. 염분. 자, 114쪽 염분 가자. 그만할까? 네. 자, 어차피 여기까지만 합시다. 염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줄게. 염분은 다음 시간에.